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크림반도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현재 크림반도는 연료 자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군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크림반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이제 연료 부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유소가 텅 비고 긴 줄이 늘어서며 연료 배급이 전역에서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바스토폴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주요 휘발유 등급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주요 연료 체인점들은 하루치 재고가 몇 시간 만에 동나면서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소매 단계에서 연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눈에 띄는 부족 현상은 도로망에서 시작됩니다. 도로망은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연료를 공급하는 가장 취약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고속도로를 공격하고 주유소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일부 통로에는 지뢰를 설치해 일상적인 연료 운송을 고위험 임무로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 민간 유조차 운전사들은 이런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제 크림반도로 연료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인력까지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료 탱커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정도로 성공적인 연료 운송이 이제는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철도가 도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남은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철도 운송에 연료 탱크차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열차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림대교를 통한 연료 운송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우크라이나가 연료 운송 열차를 공격한 사례는 크림반도로 연료를 공급하는 철도망조차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상 운송 역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어야 했지만 이 경로 역시 같은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리 수송 능력은 저하되었고 대체 수단 도입도 더디며 승무원 부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페리는 화물이 크림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긴 대기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페오도시아의 해상 석유 터미널과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해 해상 공급도 도착 후에도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유시설 역시 문제의 일부인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가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로의 운송이 이미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든 비축분은 한 번의 운송 실패도 더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은 단순히 운송 경로가 차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연료 공급 자체가 약화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내 저장시설이 전체 연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페오도시아의 저장소와 탱크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운송 지연에도 즉각적인 붕괴 없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비축 완충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조차 더 이상 연료를 저장하려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문제가 주요 표적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축 완충제가 사라지면 한 번의 운송 실패도 훨씬 더 빠르게 눈에 띄는 연료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의 행동은 크림반도 전역에서 노골적인 연료 선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한된 연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기 전에 군대와 국가기관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연료가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단순히 부족 사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중심으로 영토를 재조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유연성도 좁혀지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쓰이던 연료가 이제는 군대와 국가기관에 먼저 공급된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연료 비축분을 고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남은 연료를 더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캠페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게 더 나쁜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와 운송 자원을 투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전하는 병력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크림반도에 묶이는 추가 트럭, 호위,
비축 운송분 하나하나가 러시아의 다른 작전에 쓸 수 있는 자산을 줄이기 때문입니다.